이재명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재명이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죠. 천막 최고위원회의. 이재명한테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인 거예요. 이게 지금 본인 재판이 이틀 남았는데 천막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데 잘 보도가 되지 않지만 이재명의 모두 발언에 나오는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을 실제로 자기가 해야 하는 말과 그렇게 관련도 없는데 잔인한 말들을 일부러 씁니다.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재명의 19금이라는 건 뭐 되게 그 성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과도하게 폭력적인 것도 19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요, 가능하면 잔인한 말, 과도하게 폭력적인 말들은 좀 걷어내고도 자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은 일부러 폭력적이고 잔인한 표현을 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승만의 제주도 계엄 사태로 계엄군들이 제주도민의 10분의 1을 학살했다. 어른만 죽인 것이 아니라 청년, 장년, 남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부녀자든 갓난아이든 심지어 임산부까지 무작위로 학살했다. 광주 5.18 당시 전두환의 계엄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안다.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천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거 근데 확인되긴 했습니까? 증언으로?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다.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자, 요약하자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미루지 말고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줄이면 되잖아요. 이 한 줄을 말하기 위해서 부녀자든 갓난아이든 심지어 임산부까지 무작위로 학살했다. 최하 5천 명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폭사, 독사, 사살 온갖 방법들을 강구했다. 이런 말을 당대표가 온 방송이 다 찍고 있는 화면 앞에서 말을 해야 합니까?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표현을 일부러 쓰는 거잖아요. 일부러. 19금이에요, 이거. 애들이 이런 표현 듣게 하면 애들 오염됩니다.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을 공포감 느끼게 하려고. 실제 자기가 말하고 싶었던 것과 그렇게 연관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 수사학 중에서도 아주 나쁜 수사학입니다. 잘못된 과장법입니다. 이런 과장법을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 혼란하고 가뜩이나 불안한 시국에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12.3 계엄 사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에서 5천 명에서 1만 명의 국민들을 죽이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알고 계세요? 저는 몰라서 묻는 겁니다. 확인된 게 있습니까? 제대로 된 증거로? 이거 지금 이재명은 정말 이거 어떡합니까? 정말. 정말 저급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본인 마음이 진짜 오아시스 없는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심정이겠죠. 지금 48시간 안에 본인 선고 나올 거니까. 수요일 날 선고 나오니까 잘못하면 평생 못 나오고 계속 학교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국민을 불필요하게 겁나게 만드는 표현을 쓸 필요 있습니까? 정말 보면 볼수록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또 한덕수 기각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여기서 표현은 다 보지 말고 그냥 하겠습니다.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사실상 물리적 내전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폭력을 쓰는 내전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겁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속하게 대통령을 탄핵 선고를 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내전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지금 겁박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를. 이거 지금 내란 선동 아니에요, 이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근데 니네 계속 늦추면 물리적 내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당대표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사학입니까? 와, 정말 깝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라고 말을 해놓고 존중하지 않는 걸 바로 이야기합니다.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 헌법재판소는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도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꼽니까? 헌법재판소에 결정문 안 봤어요? 결정문 나오고 30분 만에 한 최고위원회이거든요. 결정문 따끈따끈하게 바로 배달됐을 건데 거기 보면 고의적으로 헌법의 의무를 어긴 행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의도는 없었다라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이를 필요 없다고 결정한 거고요. 왜 이렇게 나온 지 30분도 안 된 말을 이렇게 왜곡을 합니까? 그 다음에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 국민을 팝니까? 국민이 납득할지 안 할지는 국민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본인이 납득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데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국민을 팝니다. 이 국민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듯이 이재명의 국민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만을 의미합니다. 개딸만을 의미합니다. 개딸은 물론 납득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말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이거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말했다고 했습니다. 명시적 의도적 악의를 가지고 이런 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 내려줬습니다. 아이고, 그래놓고 마지막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해가지고 또 국민들을 선동합니다. 이때 이 경무는 아마 개딸들일 겁니다. 개딸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고 내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야, 도대체 이재명은 이해력이 국어를 못하는 사람일까요? 보니까 표현력도 그렇고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 일상화된 걸로 봐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표현을 할 줄 몰라가지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해력이 과하게 떨어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100페이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우 9페이지짜리 결정문을 제대로 이해 못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곡해를 하고 사람들한테 왜곡하고 선동을 합니까? 참 지금 이재명의 정신세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본인 재판이 며칠 안 남았고 유죄 받으면 끝장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국민을 겁박해서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정치 아니라 어떤 일도 시키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불행해집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재명 이야기는 뭐 날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 결국 300만 원 과태료 맞았습니다. 증인 출두 안 해가지고 300만 원 과태료 먹었는데 다음에 아마 또 부를 거예요. 그때 또 안 나가면 과태료 또 때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는 과태료가 아니라 더 심한 징벌도 있죠. 이런 거 맞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증인 출두하고 그러세요. 아니 7,800 몇십억짜리 그 배임이잖아요. 그리고 성남시에 4천 몇백억의 피해를 끼쳤고 그런 재판에 전직 성남시장께서 증인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뭐가 문제였는지 죄인이 누군지 확실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지 왜 안 갑니까? 제가 만약에 성남시장 출신이었고 성남에서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면 저는 오지 마라고 해도 증언할 것 같아요. 자기가 설계한 대장동 사건인데 그렇잖아요? 자기는 죄 없다면 더더욱 뭐가 겁나가지고 뭐가 바쁘다고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자기가 일했던 자기가 기획했던 대장동 사건과 관계해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으면 책임도 지고 증인 출두도 하고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피해한다고 피해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이야기도 하나 해볼게요. 이현주
이현주도 민주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이현주도 민주당의 최고위원인데요. 장하다 언주야 하고 싶더라고요. 이현주 의원이 국회의원 총사퇴 발언을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 역시 그 헌법재판소 빨리 좀 결정 내려주라. 헌법 질서의 마지막 수호자인 주권자, 국민, 따라서 마지막 수호자는 주권자인 국민이다. 따라서 헌재가 계속해서 지연하고 혹여라도 그 중에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직접 국민들에게 마지막 의사를 물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현주가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경우라면 직접 국민들에게 마지막 의사를 물어야 된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경우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릅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아니 이 말을 왜 이현주가 합니까? 바보 아니에요? 지금 여론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높아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더 많아가지고 대통령이 제대로 통치 행위를 못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다시 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자고 이현주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참 민주당은 재미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잔인한 표현을 쓰는 이재명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현주 같이 이 별나라에서 오신 분인가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하고 국민들의 뜻을 묻기 위해서 총선을 다시 치르자? 제가 국민의힘이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인 경우에는 고맙습니다 할 것 같은데요. 와, 옛날에 2010년대 중반쯤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제가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고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연분홍침하고 콧바람에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정청래와 뭐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그분 이름은 안 해도 되는데 아주 봉숭아학당 수준의 최고위원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통합당이었죠. 그때를 본 이래로 지금 이재명 체제의 이 최고위원이 정말로 봉숭아학당 2인 것 같습니다. 봉숭아학당 2고 그때보다 한 제곱 2배쯤 재밌는 것 같아요. 김민석, 박찬대, 전현희, 이현주, 이재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각자 캐릭터도 강하고 참 볼만합니다. 그중에서 귀한 웃음을 준 이현주 환영합니다. 이현주가 알고 보니까 내부의 간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민주당은 이현주 의원 따라가지고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국회의원 재선거 하기 바랍니다. 근데 재선거 하면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전체 표 차이로 보면 한 5, 6%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의석수는 많이 차이 났지만. 그리고 그때 의석수 차이는 많이 났지만 전체적으로 표 차이가 크지는 않았던 거고 여론으로 볼 때 그때 민주당이 좀 앞서고 있었던 여론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여론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아시아투데이 코프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47%,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도가 41%입니다. 이 상황에서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재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3분의 1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현주는 도대체 뭐지? 이현주는 도대체 뭐죠?
이게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나서 어디 조용한 천막으로 끌려가 가지고 꿀밤 한 대 먹었지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중한 웃음을 줘가지고 이 각박한 날에 하루쯤 잠깐 웃었습니다.